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 9강 입지 선정과 상권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순서는 첫 번째 입지와 상권, 그리고 상권 분석, 세 번째 입지 조건 분석, 네 번째 그 상권에 관한 정보, 상권에 관한 정보는 이제 중기부에서 제시하는 그 상권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그 기업에서 제공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이 두 개를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상권은 뭐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에 가장이라기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입지는 뭐고 상권은 뭐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입지는 우선 사업을 영위하게 될 장소를 또는 점포를 이제 입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품과 고객이 만나는 장소, 또 점포의 위치적 조건, 점포의 매출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다. 입지가. 그리고 경쟁자가 복제할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요인이 이제 입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지는 어떤 특정한 포인트가 이제 입지가 된다면 상권은 점포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들의 거주지 범위가 상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지는 한 지점이라면 상권은 큰 범위가 넓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점포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제 상권이다. 또 점포에 대한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지리적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 단위로서 공간적 범위가 이제 상권이다. 그렇죠. 그리고 실질 구매 능력이 있는 유효 수요의 분포 공간을 이제 상권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입지와 상권은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같이 묶어서 사용은 하지만 입지와 상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입지하고 상권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이제 어떤 부지라는 거 어떤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나 점포가 소재하고 있는 위치적 로케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권은 부지나 물건, 점포가 미치는 영향권, 그러니까 거래권, 트레이딩 에리어라고 그러는데 이제 소비자 선호 공간 범위를 이제 상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 특성을 보면은 입지는 이제 평지냐, 도로변이냐, 상업시설에 있느냐, 도시계획 지구냐, 어떤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면, 상권은 이게 이제 대학가냐, 역세권이냐, 뭐 아파트 단지냐, 뭐 주택가냐, 뭐 먹자고용 상권이냐 등 비물리적 어떤 상거래 활동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입지는 이제 한 지점이라면 상권은 범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과 입지를 이렇게 분류하는 나누는 어떤 그 차별점이 뭔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입지는 보통 뭐 1급지, 2급지, 3급지로 구별한다면 상권은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석 방법은 이제 점포 분석, 입지 같은 경우는 점포 분석, 뭐 통행량 분석을 한다면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업종 경쟁력 분석, 구매력 분석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입지는 이제 입지 평가 기준은 권리금이 얼마냐, 또 임대료가 얼마냐, 즉 평당 단가가 얼마냐 이렇게 나온다면, 상권은 반경 뭐 250m다, 500m다, 뭐 1km다, 1km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지와 상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실 것을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상권에 대해서 상권은 분류하기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상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1차 상권은 이제 사업장 이용 고객 한 6, 70%가 포함하는 범위를 1차 상권이라고 하고, 2차 상권은 사업장 고객 한 2, 30%가 포함하는 범위다. 그리고 3차 상권은 1차 상권, 2차 상권 이외의 고객을 포함하는 범위를 이제 3차 상권이라고 하는데, 3차 상권은 뭐 업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2km 반경 이외의 지구를 이제 3차 상권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걸어서 오기는 불가능한 그 거리가 이제 3차 상권이라고 한다면 2차 상권은 반경 한 1km 이내에 걷는다면 한 도보로 한 15분 정도로 이게 이제 2차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상권, 나의 그 점포하고 가장 가까운 영역이죠. 1차 상권은 약 반경 500m 이내 도보로 한 5, 6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1차 상권이다. 그래서 2차 상권이 3차 상권이다.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변 상권에 의한 분류를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나눠보면 오피스 상권이다라고 하면 이제 관공서나 회사원 고객이 이제 주로 있는 부분이 이제 오피스 상권이고 점심시간, 퇴근 시간에 이제 고객이 많죠. 주말에는 고객이 별로 없고 평일에 이제 고객이 많이 있는 경우가 이제 오피스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가 상권은 이제 주로 거주지가 위치한 지역이죠. 평일에는 이제 주부들이 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되고 주말에는 이제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주택가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번화가 상권은 이제 주변 집객시설, 즉 뭐 극장이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유흥업소라든지 뭐 이런 데가 많은 위치죠. 그래서 소비 성향이 강하고 소비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좀 다양한 곳이 이제 번화가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세권 상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지하철역이라든지 뭐 기차역이라든지 뭐 버스 정류장이 많은 것도 역세권 상권이라고 할 수 있죠. 유동인구가 많고 시간적 제약에 따라서 빠른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곳이 이제 역세권 상권이라고 한다면 대학가 상권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상권을 대학가 중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정 고객이 많고 가격이 굉장히 민감하죠. 학생들은 이제 본인들의 직접적인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격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말이나 주중의 차이가 많고 방학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 곳이 이제 대학가 상권이라고 한다면 교외 상권은 이제 주 5일 근무로 인해서 성장하는 상권을 교외 상권이라고 한다. 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를 소유한 이제 중장년층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가격에 대해서 대학가 상권과는 달리 약간 둔감하고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뭐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 이제 상권 분류 방식이 있다. 오피스, 주택가, 번화가, 역세권 상권, 대학가 상권. 또 하나의 이제 그 구매 습관에 의한 분류 방식이 있어요. 구매 습관에 의한 분류 방식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편의품점 적합 입지가 있고 선매품점 적합 입지가 있고 전문품점 적합 입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편의품이 뭐고 선매품이 뭐고 전문품이 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편의품이라는 것은 편의점, 여러분 편의점이라는 걸 알 겁니다. 편의점 즉 뭐 식료품이라든지 제과, 분식, 잡화 뭐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격이 비싸지 않고 그리고 수시로 소비하는 품목들이 이제 편의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생필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가정용품이라든지 주부가 주 고객이 됩니다. 그리고 통행 길목에 위치하고 있고 가격은 낮고 구매 빈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편유화된 상품이 이제 편의품 입지인데 상권으로는 주로 한 5분에서 10분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상권의 범위가. 그리고 선매품이라는 것은 비교 구매가 이제 필요한 상품이라는 거죠. 비교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비교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빈도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취미하고 연관이 된 품목들이 있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라든지 의류 판매점이라든지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지 여기 이제 선매품점인데 자동차로 이제 한 30분 이내의 거리가 이제 주로 위치하는 것이 이제 선매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품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브랜드가 중요한 고관여 상품이라는 거죠.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소비자들 일반적으로 수시로 사는 건 아니고 가격이 비싸고 하기 때문에 브랜드의 중요성을 이제 중시하고 있고 구매 빈도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전문품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골프용품이라든지 전문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브랜드의 중요성이 브랜드가 중요하죠. 그리고 빈도는 이제 구매 빈도는 낮고 가격은 상당히 높고 이걸 이제 전무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승용차를 한 30분 이상 거리에 위치하는 것 상권을 이제 전무품 입지 전무품점 입지 적합 입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상권 분석 방식을 보면 상권 분석의 그 중요성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 선택 기준에서 이제 상권 내에 이제 유동인구 또는 상주인구의 구매 성향을 분석해서 이제 특정 재화나 서비스군을 선정 가능하게 이제 형성된 것이 이제 업종 기준이라는 거죠. 나이대별, 뭐 성비가 어떤지, 구매 단가라든지 구매 시간, 구매 빈도, 업종 경쟁력 등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상권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그 특정 업종에 대한 시장 수요를 산출해내고 또 월평균 매출을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월평균 매출액의 10% 정도가 월 임대료 수준에 이제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 월 평균 매출액이 뭐 최소한 1000만 원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월 매출액에서 추정 지출을 제외한 순이익을 1년간 환산한 금액이 이제 권리금 수준과 비슷하게 형성돼야 한다. 제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 권리금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제가 이런 부분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보면 구매 고객 성향 분석을 통해서 주 고객층을 선별하고 이에 따른 마케팅 전략을 이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여성 유동 인구가 많고 주 활동 시가 이제 오후 5시, 6시다. 그러면 20대인 상권의 경우는 이제 뭐 미용실을 창업할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 그리고 이제 매출 추정을 이제 근거해서는 뭐 수요 분석을 통해서 1인당 혹은 1가구당 소비 지출을 이제 산출해서 매출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동일 상권 내에 어떤 경쟁 업체가 존재할 경우는 뭐 시장 점유율을 토대로 해서 매출액을 산출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 조사를 할 때 주요 어떤 그 항목을 보면 뭐 통계 자료에 의한 조사가 먼저 있죠.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이 상권 범위 내 500m 또는 1km 이내에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 가족 구성원 수가 어떻게 되고 주거 형태가 뭐 아파트 형태인지 뭐 아파트 또는 일반 주택 혼합 형태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상권 형태의 규모하고 상태 형태하고 규모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주간 상권인지 야간 상권인지 또는 뭐 고정 상권인지 유동 상권인지 뭐 주중 상권인지 주말 상권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통행 인구 조사는 이제 성별이라든지 나이대별, 시간대별, 뭐 요일별 통행 객수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통행객의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옷차림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 뭐 헤어스타일, 뭐 화장 정도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행 차량도 이제 시간대별로 조사할 필요가 있고 경쟁 점포 조사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예상되는 이제 경쟁 점포의 이용객 수라든지 이 경쟁 점포 이용하는 어떤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또 제품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매장의 그 어떤 장단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쟁 점포에 대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상권의 향후 전망으로는 이제 주변 상권의 확대 또는 축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대형 어떤 집객 시설이 이제 시설의 어떤 개발 정보를 수집하고 주변 건물의 신축 또는 철거 계획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 입지 조건 분석 및 단계별 기법으로는 이제 상권을 1단계 분석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상권 및 입지 조건 분석도를 작성을 하고 세 번째는
점포 입지 심층 조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고 점포 계약을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통행령 조사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동인구 조사 요령을 이제 주말하고 평일하고 또 날씨를 차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 날씨가 좋을 때만 기준으로 했는데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춥다든지 했을 때는 또 다르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라. 하고자 하는 업종의 고객층하고 시간대의 통행량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 총 유동인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고 가게 앞 통행 인구는 이제 여러 방향에서 모일 수 있으므로 각 방향의 입체적 통행량을 조사해야 하고 큰 도로라면 길 건너까지 유동인구 조사하고 이제 통행량 조사까지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권의 거시적 분석 전략은 이제 배우지 어떤 뭐 세대 수하고 점표 주변의 유동 고객 수 뭐 이런 입지를 선정을 하고 1만 세대 이상 규모의 대규모 상가를 주목을 하라. 그리고 아파트 규모는 이제 너무 대형이나 너무 소형보다는 중간형, 즉 24평에서 32평 주류 상가를 선택을 하라. 그리고 포인트 하나가 그 노점상들이 많이 있는 곳을 점포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을 권고를 하고 있고 대형 유통시설 옆의 차별화된 점포를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다, 방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이 없다라는 것은 장사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도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도로가 겹치는 코너 상가를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입지 그 분석, 점포 입지 분석을 보면 이제 가시성하고 접근성, 눈에 보이는지 그리고 소비자가 접근하기 편한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권 단절 요인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하천이나 뚝, 강, 공원이 있다면 이게 단절이 되니까 고려를 해야 되고 철도나 도로도 이제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면 단절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쓰레기장이라든지 학교 병원 있는 것도 역시 장애물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카센터, 공작기계, 우유대리점, 가구점, 표구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제 C급지 분포의 업종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유소라든지 주차장, 은행 등이 있는지를 고려를 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포 선전 시 주의사항이 있죠. 주의사항을 먼저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점포의 전면 길이가 어떤지,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점포의 모양이 어떤지, 점포의 방향이 이게 남향인지 또는 북향인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선이나 뭐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게 남향이 좋을 수도 있고 북향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전용 면적 계산하는 거, 그리고 가게 내의 어떤 기둥의 위치라든지 크기, 또 천정 높이도 조사를 해라. 영업시설 장비 반입구를 조사를 해라. 내가 무슨 대형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출입구가 대형 냉장고가 들어갈 수 없는 출입구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전기 용량도 체크를 하고 층별 위치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환기시설, 소방시설, 상하수도시설, 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출입구의 위치, 출입계단의 장애 요인, 그리고 전체적인 건물, 영업시설의 노후 확인도 하고 건물 내 어떤 동일업종이 중복돼서 있는지 또 설계 도면에 도면이 있는 경우는 어떤 그 복사 자료를 입수해서 나중에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참고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입지조건 분석이 이제 권리 분석 측면에서 우리가 가게를 계약하기 전에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를 때마다 이것을 확인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이것이 은행으로부터 저당이 잡혀 있는지 대출을 냈는지 그 임대인이 그런 권리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확인원 같은 것은 향후 이 가게가 어떤 뭐 흘릴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확인하라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들어가는 가게가 이게 사무실로 되어 있는지 가게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된 것을 가게로 세를 냈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그 구청이나 확인이 나와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입지, 나쁜 입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좋은 입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 그 다음에 접근하기 편한 곳, 아까 접근성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대형 사무실보다는 5층 이하 사무실이 많은 것이 좋다. 또 편의시설들이 있는 곳, 또 출근길보다 퇴근길 방향이 있는 것이 좋다. 출근길에는 우리 그 고객들이 무엇을 살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퇴근길에 뭘 사가지고 가려고 그러죠. 그죠? 주차장이 있는 곳,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지하철이 끼고 있는 곳, 단 흐르는 곳은 안 된다. 지나가는 곳은 안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코너 점퍼가 좋고 비어있는 점퍼가 없는 곳. 비어있는 점퍼가 있다라는 것은 주위에 상권이 그렇게 활성화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소형 아파트 단지 상가, 그 다음에 낮은 지대의 중심지, 권리금이 있는 곳, 주변에 노점상이 많은 곳, 이 좋은 입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입지는 이제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곳, 필요 확대되는 건 그렇게 권하지 않고 있죠. 6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권을 양분하는 곳, 유동인구가 그냥 지나가는 자리, 소위 흐르는 자리, 이런 데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변 점포가 기술 또는 저가 상품이 위주인 곳, 또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데, 또 간판이 낡거나 변색된 점포가 있는 곳은 뭔가 좀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 점포 전면이 좁거나 간판이 설치가 어려운 곳, 주변 도로가 지저분한 데를 피하라고 하고 있고, 편도인 도로변이나 맞은편 점포가 없는 곳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다. 빈 점포가 많은 곳도 피해라. 언덕 위나 상가의 연속성이 끊긴 곳, 또 주변에 공터가 있는 곳, 막다른 골목이 있는 곳, 그 다음에 가까이에 대형 유통시설이 있는 곳은 피해라. 소비자들이 대형 유통시설을 목표로 가는 점이 많기 때문에 흐르는 곳이 되는 거죠. 권리금이 없는 곳, 또 주변에 큰 규모의 동일 점포가 있는 곳, 그 다음에 건물주가 장사하는 곳은 피해라.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보도폭이 좁은 곳은 피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이제 상권정보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정보 시스템인데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주식회사에서 일정 부분은 무료지만 일정 부분은 이제부터는 좀 더 정밀한 정보는 이제 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번 참고로 보시면, 자, 중기부 산하의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여기서 제공하는 건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상권 정보라고 그래가지고 상권 분석, 뭐 경쟁 분석, 입지 분석, 수익 분석 이렇게 이제 메뉴가 돼 있죠. 컨설팅, 시장 분석, 상권 현황, 알림 정보 해가지고 창업 기상도 측면에서 보면 여기 이제 당시에는 뭐 서울은 뭐 좋다, 뭐 인천은 뭐 그저 그렇다, 뭐 대구는 좀 안 좋다, 뭐 이렇게 식으로 이제 그 스마일 표시로 제시를 하고 있고, 상권 평가 등급한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종로구 종로 1, 2, 3, 4가동에는 보면은 등급을 이제 1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1등급부터 5등까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종로 1, 2, 3가동에는 1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이력보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들어가서 초보자들이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창업 자가 진단에 이제 자가 진단 설문도 있고 진단 결과치도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고, 상권 분석이 이제 뭐 상권 분석은 뭐고, 경쟁 분석, 입지 분석, 수익 분석, 또 컨설팅도 이제 업종 추천, 그 다음에 창업 기상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에는 SNS 분석, 뭐 창업 이력 분포, 뭐 그 다음에 상권 현황은 업소 현황, 과밀 현황, 업력 현황, 매출 현황, 지역 현황,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얼마나 이게 최근 자료인지 그 부분은 좀 조금은 퀘스천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는 기본 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상권 정보 시스템 사용자 가이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가이드 내용에 보면 뭐 서비스 소개, 아까 이 화면을 이용하는 가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권 분석 보고서는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고 뭐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스 비즈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그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나이스 비즈맵에 들어가면 상권 분석 보고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출점 기획, 유통망 관리, 또 업종 프랜차이즈 추천, 또 빅데이터 이런 사이트가 들어가 있죠. 전문가 칼럼이라든지 입지, 뭐 업종 추천, 또 상가 임대 시세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참고를 할 수가 있고, 여기다 이제 뭐 지역을 시, 도시, 뭐 동을 치면 이렇게 상권 비즈맵이 이렇게 딱 뜨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설정을 하게 돼 있고, 뭐 나름대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부분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아마 수수료를 일정 부분 제공해야 활용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입지 선정과 상권 분석에 대해서 입지 상권이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분석, 그 다음에 상권 정보는 중기부 산하의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부분하고 주식회사 나이스 비즈맵에서 제공하는 부분을 짧지만 간단하게 소개해 말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정보 또는 상권정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 다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업정보 또는 상권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 사이트의 주소를 넣고,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요거 특징이 뭔지를 서술, 기술이라고 했는데 여기 서술이라는 말이 같은 얘기입니다. 서술하세요. 한쪽 이내로 작성해서 5월 18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